여러분 혹시 순자산 10억 꿈의 숫자처럼 들리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1.8%만이 순자산 10억 이상이라고 해요. 이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순자산 관리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6년 경제 전망과 함께 10억 자산가들의 비법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내가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래요. 근데 막연하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특히 2026년 앞으로 다가올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말이죠. 내년 그러니까 2026년 한국 경제는 1.8%에서 1.9% 성장이 예상된대요. IMF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하가 최대 2회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이상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AI 전력, 전쟁, 공급망 같은 국제적인 이슈들이 경제에 계속 영향을 줄 거예요.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10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죠? 핵심은 바로 포트폴리오와 투자 철학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먼저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해볼까요? 10억 모으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가요? 맞아요, 바로 AI입니다. 2026년에는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테마로 떠오를 거라고 해요. 자율 에이전트 관련 프로젝트 검색량도 엄청 늘고 있고요. 그래서 AI 관련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조건 AI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AI 기업의 성과 증명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곳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겠죠? 그리고 가치주에 주목하세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숨겨진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기업을 선점하는 전략도 현명합니다. 금리 전환기에는 채권이나 배당주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분산 투자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투자 철학도 빼놓을 수 없죠. 10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합니다.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배제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로 장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고를 때 어울리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제외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산 배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요. 복잡하고 변동성 큰 부동산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금융자산이 10억 달성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고액 자산가들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고액 자산가들은 예금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주식과 개인 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안정성만 추구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순자산 관리는 다양한 전략과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AI입니다.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투자의사 결정의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AI 투자 도구를 활용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제 AI를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확산도 예상됩니다. AI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요.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혹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관련 사항에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자산관리법이 될 거예요. 소비 방어 분야의 주식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필수품은 늘 소비되니까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즉 소비 흐획도 분석하는 거죠. 자산관리 시장에서 3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은 K, O, R, E, 어를 투자 키워드로 제시했대요. 우리도 이런 큰 흐름을 잇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30억 이상 고액 자산가가 6,000명을 돌파하고 300억 이상 자산가를 위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IGR 조선 TOP10 ETF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10억 모으는 사람들의 비법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2026년 경제 전망처럼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요.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거죠.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보세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순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JYP가 그랬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꾸준한 루틴과 지겨운 반복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10억이라는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동반자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긴 여정을 즐기면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10억 모으기라는 목표, 우리 함께 이뤄내봐요.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